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간밤에도 여러분들 잘 주무셨을까요? 간밤에 또 글로벌 이슈들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투자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과 함께 또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눠보면서 추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관한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힘이 조금은 약해진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뉴욕 증시에 관한 고점 부담감들 여전히 시장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제 추가적인 랠리가 힘들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분석들이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던 건 역시나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었던 기술주들의 하락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관한 제재를 표명한 것이 또 뉴욕에 관한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강세론이 또 한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페드의 발언과는 다르게 시장의 심리 자체는 금리 인하에 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드는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연일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서 또 암호화폐 시세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도 글로벌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자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건 골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골드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잇는 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역시나 전체 시장, 전 세계 시장에 관한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금 다음에 투자에 관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실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비트코인 여전히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어제와 대비해서도 그 폭이 상당히 좁아들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조금만 더 올라선다면 1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한다면 아마 실버를 뛰어넘는 순간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고가를 계속해서 행해가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이기 때문에 추후에 실버를 넘어서서 아마존마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를 따라잡고 있는 비트코인의 몸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의 여부들도 매일 체크해 보시면서 관전 포인트로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간밤에 급등이 좀 있었는데요. 6만 3천 달러 선에서 6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해 줬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7만 달러 선을 다시 한 번 더 도달해 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현재는 7만 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4.87%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3,61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이 24시간 기준에 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또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초록불이 또 한 번 유지되고 있다는 게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위주의 분석들을 좀 해주실 예정인데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190달러 선으로 다시 한 번 더 200달러 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기준 상승률 보자면은 4.1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도지코인이 일주일 기준으로 22%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었는데 어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사실 도지코인에 관한 뚜렷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밈코인의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발의 호재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와는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온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습니다. 아발란체 역시도 5%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초록불로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3%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 암호화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뉴스를 언급을 해드리자면 SEC에서 리플에 2조 6,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지면서 리플과 SEC와의 어떤 소송전에 관해서 일단락됐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런던 증권거래소 에서는 5월 23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N 상장을 시작하겠다라는 소식들까지도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는 걸까요? 이제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까요? 다양한 내용들 나눠볼 텐데요.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오늘의 코인 가자! 네, 비 오는 화요일 시장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궁금증들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이 7만 달러 선을 터치해 주면서 시장에서 또 한 번 시장에 관한 강세론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또 알트코인에 관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만큼 다양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매매 전략 들을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퍼즈 각도선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 오는 또 아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오늘 이 시간을 잘 꾸려보고 있습니다. 자, 퍼즈님 오늘 같은 경우엔 저희가 또 솔라나 분석을 또 오랜만에 자세히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솔라나 보기 전에 네. 비트코인을 잠깐만 맞아요. 봐야 될 것 보면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방송을 이제 오면서 봤는데 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 지지 라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여기는 요 선, 여기는 요 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중심선 해가지고 여기 두 개의 선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이면은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 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지가 정확히 됐네요. 네, 네, 우연이죠 뭐. 네. 우연이 계속 반복됐네요. 네. 그래서 네. 지지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면야 베스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여기서 지지받지 않고 하나 더 떨어져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요 선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찍고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빨리 불장이 온다. 그러면은 하락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반감기가 여기고 대부분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에서 두세 달 지난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했었어요. 맞아요, 그동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게 반감기 전에 돌파하는 게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긴 해요. 어색해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을 옆으로 이런 식으로 받고 안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해주면은 여기가 6월이거든요. 그래서 네. 반감기 지나고 두세 달 뒤에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횡보하는 게 지루할 테고 그래서, 그다음에 네.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뭐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겠지만 그쵸. 울컥하죠. 네, 네. 저희가 어쨌든 그 마냥 올라가기만 해서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그 앞으로의 차트를 예측해 본다라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게 되면 올해 안에 불장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올해 7월, 8월 요 정도의 고점 찍고
그다음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알트 불장까지 끝나버리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가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긴데. 물론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갈 텐데. 많이 올라가긴 근데 하겠지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안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털고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대응하기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떨어져서 올라가면 전 그게 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뭐 가격으로 하면은 한 5만 달러 정도? 뭐 아니면 덜 떨어지면 한 6만 달러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면 그래서 뭐 지금에서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제 옆으로 좀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정말 사람 심리가 정말 참 무서운 게 요번에 살짝 조정이 있었을 때 막상 또 매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매수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크게 매수가 안 돼서 정말 살짝 매수를 했는데 그게 또 어느새 며칠 지나니까 또 다시 7만 달러 선을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대로 불장이 퍼즈님 말씀대로 오면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기회가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더 횡보를 해주거나 조금 더 조정을 좀 주면은 우리가 또 추후에 오는 불장을 더 잘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왜 이렇게 좀 지난번과는 다른 패턴이 나오려고 하는지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솔라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퍼즈님? 네, 그래서 솔라나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희가 많죠. 준비는 해놓고 약간 뒤에 잘리거나 이럴 때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래도 비트가 훨씬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해드리는 거고 그 지난주에는 이더리움을 좀 다뤄드렸었고 그다음 오늘은 솔라나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 가장 최근이면서도 좀 확실하게 예전에,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예측을 했던 게 요거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딱 요 저희 화면을 캡처해 갖고 왔는데 제가 눈을 꼭 감고 있죠. 이게 솔라나를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아까 여기는 요 차트를 그대로 확대한 겁니다. 확대하면 이게 이제 15만 원 정도였는데 이때 제가 멘트를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최소 30만 원. 아, 네. 기억나요. 네, 최소 30만 원. 그리고 뭐 한 36만 원. 왜냐면 361.8짜리가 36만 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45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때 더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여기까지는 최소인 거고 이 다음 불장의 끝에쯤에는 한 100만 원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도 막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진짜 그 간사한 게 뭐냐면요. 네. 앵커님 간사하다는 게 아니고 네, 간사해요. 네.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네, 심리가 원래 그 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면 그 올라가는 거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때 크게 먹어야지만 돼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승률보다 더 중요한 건 손익비예요. 네. 어렵네요. 네, 또. 네. 그래서 네. 큰 수익을 한꺼번에 가져가야지만 어쨌든 큰 추세를 먹어야지만 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래에서 잡고 꽉 잡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기 제가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나 솔라나 관련해서.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FTX 사태 때 솔라나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는데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그때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솔라나의 가치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돼도 솔라나가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장점이 될 거라서 이게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일시적으로 반등했을 때에도 네, 제자리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제가 2, 3만 원 그리고 5만 원대에서도 꾸준히 솔라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30만 원을 가는 걸 맞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30만 원을 어떻게 지금은 딱 30만 원 찍고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유추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솔라나뿐만 아니고 알트코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어디서도 말 안 하는 거니까 영업 비밀. 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제가 이제 솔라나가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하는 건 그리고 지금 100만 원을 예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의 패턴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는 비트코인이고 아래는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가 이제 요쯤 올라와 있는 거라서 물론 요때가 고점이긴 하지만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 이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 2, 그다음에 3, 4, 5 해가지고 엘리엇 파동이 거의 끝났어요. 파란색 라인이 동일한 시점인데 이때 이더리움은 1, 2, 3, 4, 5에서 엘리엇 파동 한 번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한 발 늦는 네, 거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1, 2, 그다음에 3, 4, 5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엘리엇 파동이 끝났어.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을 겪고 있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었고 그다음에 리플을 살펴보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이제 1, 2 한 다음에 3으로 가기 전이에요. 비트코인의 고점을 찍었는데 리플은 3파가 시작하기도 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전에 이제 그대로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을 보면은 솔라나도 요때 1, 2 한 다음에 3, 4, 5 한 다음에 확장인 거예요. 해서 알트코인들의 모든 패턴은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이 파동이 거의 끝나요. 고점을 거의 끝나면 그때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고 있습니다. 한 번 겪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 모든 코인이 다 이러냐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코인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이런 애들이 있을지언정 대부분 한 번은 겪어요. 그래서 두 번 겪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논외로 치고 솔라나가 두 번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건 논외로 치고 무조건 한 번 겪어요. 근데 아닌 코인도 있지 않을까? 없어요. 제가 살펴본 모든 코인이 전부 다 한 번 겪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차트 찾아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는다. 그러니까 비트가 고점을 찍을 타이밍에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으니까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5 한 다음에 A, B, C 떨어지고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프랙탈 구조란 말이에요. 해서 그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전에 이 1, 2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해서 비트코인을 고점을 찍을 때 이때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뭐 들으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좀 복잡하긴 하네요. 네. 예시를 들어드리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뭐냐면 네. 자, 이게 2025년 1월 1일인데 저는 비트코인이 한 2025년 3월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만 해요. 횡보만 해서 딱 비트코인이 딱 고점 찍을 때를 딱 지나요.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타이밍이 오기 전에 얘가 어디까지 갔다가 떨어지느냐가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쉬워요. 지금 69달러를 예를 들어 찍었네. 예를 들어 뭐 8만 원을 찍었네. 그러면 여기 그 최종적으로 불장의 끝에서는 그러면 228달러, 뭐 266달러, 뭐 300달러 해서 요 정도 30만 원 정도를 찍겠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뭐 30만 원까지 갔어요. 이미 네. 찍어버렸어요. 네, 30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받은 상태에서 여기를 딱 지난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1, 2, 3, 4, 5의 파동을 겪잖아요. 이렇게 겪으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고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플도 지금에서 쭉 가면 5,000원이다, 불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전에 5,000원을 찍으면 10,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 어쨌든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는 지점, 물론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그 지점 근처가 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근데 그 고점을 찍는 지점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를 맞느냐. 요게 최종적인 요 고점을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이미 3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조금 보면 이렇게 30만 원 찍고 나서 이렇게 나서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나도 한 1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까지 떨어지는 거 상관없이 요 상태에서 요 타이밍을 딱 지나면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고 이 가격이 100만 원인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솔라나도 꽉 붙잡고 있는 게 조금 중요할까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그렇죠. 이미 뭐 좋은 가격에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낫고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본인이 공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한다고 믿으면 뭐 근데 사실 대입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차트들을 하나하나 다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이 지난번 불장에서 어떤 패턴을 보였는가 이런 걸 쭉 확인해 보시면 아 비트코인이 여기서 고점이 아니라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2억 3억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딱 고점을 도달한 타이밍에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엘리엇 파동을 한번 겪는 중이다. 그러면 딱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알트코인이 얼마를 찍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한 3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30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번 파동으로 따지면 곱하기 3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리플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원, 5,000원. 그래서 3,000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곱하기 3에서 10,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물론 거기가 고점이 아니고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 수도 있고 뭐 361.8까지 안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고 모든 변수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대강의 어디까지 간다. 네, 요거를 알면 훨씬 더 매매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갔다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더리움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조금 더 갈 거를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2천만 원을 말씀드렸던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거의 100만 원 가는 건 거의 확정이 아닐까 싶고 더 나아가서는 2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 100만 원이라 생각하시고 200만 원으로 관점이 변하면 그때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반감기 이전의 비트코인의 흐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알트코인들의 패턴들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최종 목표가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파주님과 이 부분은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또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파주님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에서 계속 조정을 안 받고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15만 원, 10만 원까지도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커버할 만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한데 이미 평단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패닉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중장기로 그러니까 떨어질 것까지 커버가 되는 적립식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살 때는 무조건 기간을 잡고 적립식으로 네, 그다음에 좋은 평단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퍼드성 뉴스나 안 그러면 급락이나 이런 거에 패닉셀하지 않게 이것만 좀 잘 지키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장으로 가는 길에 참 많은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리는 뉴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패닉셀적인 퍼드성의 뉴스들 우리 언제나 조심하면서 매매 전략의 원칙들 퍼즈님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정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잘 적용하셔서 또 좋은 수익률로 우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